여러분, 수소 어벤져스, 어벤져스란 단어가 붙으면 강력한 군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수소 경제 쪽에도 어벤져스, 어떤 강력한 군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수소경제 하면서 난리를 칠 때 제가 현대자동차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를 가지고 난리인데 왜 대통령을 모시고 수소경제 하느냐. 빨리 전기차부터 달려라.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는 분명하게 전기차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수소경제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제로라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지금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거죠. 탄소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원자력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스마트 원자력은 또 개발을 하신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마트 원자로는 개발을 하신대요. 그런 걸 보면 참 속 터진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탄소 제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여기에 이제 수소 경제, 여기에 원자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좀 빨리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강점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 이후에 수소차 시대가 뒤따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사실 수소차 이러면 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어떤 그 의지가 아주 대단한 그런 싹을 키웠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요, 1998년에 취임하자마자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했고 2년 뒤에 첫 수소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수소차를 시험 운행하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이게 수소차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산하기. 그야말로 정몽구, 몽구 뚝심이 뭔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수소차 시장의 판매는 69%를 독점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씨앗, 이것이 뭔가 싹 트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싹 트는 모습을. 이게 쉽게 말하면 정부는 빠지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4대 그룹이 쉽게 말하면 수소기업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소경제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 하고 군단이 돼서 뭉쳤다는 사실입니다. 군단이 돼서.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가. 민간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와,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두 가지 차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첫 번째 충격은요, 국가가 빠진 민간 중심의 협의체가 만들어지네?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산업을 일으키면서 국가가 빠졌던 적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최고라고 하는 반도체,
이것도 사실 국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1메가 D램을 만들 때 말입니다. 개발을 할 때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소인가요? 애트리가 중심이 돼서 당시에 LG, 현대, 삼성의 연구진들이 합류가 돼서 1메가 D램을 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어쩌면 소니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자동차라는 어떤 문화가 없었잖아요. 예,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예, 정상영 회장님, 예, 그분이 시작했던가요? 제가 갑자기 정세영 회장님인가요? 왔다 갔다 하네 갑자기 왔다 갔다 하여튼 폰이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정세영 회장님 같아요. 예, 그분이 뭐 뚝딱뚝딱 해서 그리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좀 모양새가 아주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민간도 이제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요. 오죽했으면 민간이 협의체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정부가 이 민간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오죽 떨어졌으면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만들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성향 보세요. 밥 숟가락 얹는 거는 어디다 얹잖아요. 그죠? 어디다가도 얹는데 여기에는 지금 밥 숟가락을 못 얹었어요. 그걸 보면서 왜 밥 숟가락을 못 얹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요 민간에서도 정부를 그렇게 많이 못 믿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뭔가 새로운 산업의 씨앗이 만들어진다는 거, 발화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투자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도 엄청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앞으로 적어도 이 돈을 다 합치면요. 여러분 50조가 됩니다. 50조. 40조가 됩니다. 40조. 40조를 투자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11조 1천억 원 최고로 많이 투자하겠다는 거죠. 현대차는. 그만큼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죠. SK도 18조에 18조 5천억 원. 여기는 쉽게 말하면 수소차 충전소 많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포스코도 10조 투자하겠다. 포스코가 돈이 생기면요. 저는 포스코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왜 좋아하나 하면요. 제가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포스코는요. 기본적으로 국가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가려고 하는 소재는 포스코가 양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음극재, 양극재 이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말입니다. 포스코 컴텍인가요? 거기서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수소차에도 마찬가지 수소경제에도 수소를 만들겠다 양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효성이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효성도 한 자리 끼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들은요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소경제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50만 대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은 70만 기를 생산하겠다 이렇게까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밸류체인 생산해서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것도 만들겠다. 게다가 수소 생산도 하겠다. 28만 톤까지. 포스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 매출 30조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그린 수소 생산 500만 톤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도 뒤늦게 합류했지만 13,000톤의 액화 수소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거를 보고.
뭔가 또 새로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물론 여러분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이 안 돼 있어요. 여기다가 돈을 계속 쏟아붓는 것도 불안해요. 충전 인프라가 그만큼 안 갖춰져 있으니까 신차 개발도 덩달아 늦어집니다. 뭐 트럭 개발이라든가 혹은 수소차 여러 가지 자가용 수소차 개발하는 게 점점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고 있다는 사실, 넥소 같은 게 갖고 있잖아요. 넥소 같은 게 가고 있잖아요. 개발이 되고 충전소도 확충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또한 이 탄소 제로 이 시대에 맞느냐 수소 생산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탄소 제로가 되려고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 단가가 기존의 3배 이상 들어갑니다. 3배 이상.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뭐 원자력을 정부가 원자력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생산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문제, 이것도 또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가 수소 경제로 갈 거냐, 세계가 아니면 전기 경제로 갈 거냐, 이 문제 말입니다. 어느 것이든 양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수소 경제는 이제 태동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아주 장기를 보고 전기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전기 배터리에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소 경제가 점점 활성화된다면요.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탄소 제로가 나올 거고요. 탄소 제로.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에너지원. 그게 뭘까? 그거 수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소라는 건 H2O 아니에요. H 아니에요. H. 물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소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소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런 국가, 수소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수소 경제를 압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요. 점점 빨리 갈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탄소 제로라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정부가 빠졌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더 빨리 진격해가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이렇게 뛴다고 하면 숟가락 얹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걸림돌만 제거해주는 규제 혁파, 여기만 좀 신중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환전 TV는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야죠. 그래야지 투자의 기회가 생기니까요. 현재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면 현재에 내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소경제를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수소경제는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차가 훨씬 빨리 가겠죠. 전기차가. 전기차 시장이 더 빨리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제가 꼭 추가하고 싶은 것은 수소도 점점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탄소 제로, 전 세계가 탄소 제로라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수소 경제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